소리 없이 찾아오는 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예전에는 60대, 70대에서 주로 암이 발생했다면 요즘엔 2030 세대의 젊은 층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죠. 얼마 전 뉴스에 2030년에도 여전히 암 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며 폐암에 이어 췌장암이 가장 위협적인 암이 될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2030 세대의 젊은 층에서 암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이유는 운동 부족이나 식습관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암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기 위한 노력은 중년 이상이 되었을 때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2030 세대도 나는 아닐 거야, 내 얘기는 아니야 라고 이제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상에서 암 발생률을 낮추는 건강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째, GMO 식품 줄이기. GMO 식품이란 유전자를 재조합해 새롭게 만들어진 농작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GMO 식품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옥수수, 콩, 카놀라유, 올리고당, 고추장, 된장, 과자, 마가린 등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대부분 마트에서 흔히 사는 식재료라는 게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GMO 식품 완전 표기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은 글자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신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두 자급률은 10% 미만이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든 된장, 콩기름, 간장 등은 식재료 중 가장 기본 베이스인데 문제는 이 속에 글리포세이트라는 발암 추정물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초제인데 한국 사람이 투웨이로 지정된 발암물질을 가장 많이 섭취한다고 합니다. 제초제를 왜? 그 이유는 GMO 작물에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를 마구 뿌리는데 GMO인 콩과 옥수수는 죽지 않고 잡초만 죽게 되며 결국 콩과 옥수수 안으로 흡수됩니다. 씻거나 끓여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 발암 추정물질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유전자 변형된 콩으로 만든 식용유를 만들고 나면 배두박이라는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지방이 완전히 빠진 단백질만 남은 재료이기 때문에 햄, 소세지 같은 육류 가공품, 된장, 고추장 같은 곳에 쓰입니다. 우리나라는 GMO 유전자 변형식품 수입국 세계 1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MO 섭취량은 평균 40kg.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 하면 우리나라 주식인 쌀의 1년 섭취량이 63kg이라 하니 감이 오시나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GMO 식품을 더 많이 수입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식용으로, 일본은 동물 사료용으로만 거의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저자 오로지의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에서는 한국이 1990년 중반부터 GMO 식품을 수입하고 난 후 여러 가지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여아성 도숙증 7년간 27배 증가 등 34가지 한국인의 질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 한국이 GMO 식품 수입이 세계 1위인 점과 질병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문제는 GMO 식품이 서서히 몸에 해로운 작용으로 나타나 심각한 질병이 일어나도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치매, 정서행동장애, 난임, 당뇨, 각종암에 걸려도 원인이 GMO 식품인지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거지요. 특히나 유럽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GMO 식품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GMO 수입국 1위답게 허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2년 프랑스 칸 대학의 연구에서 GMO 옥수수를 쥐에게 먹었더니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쥐의 80%가 암에 걸렸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GMO 콩으로 만든 대표적인 식품이 식용유, 카놀라유. 거의 99% GMO 콩 수입산이며 역시 표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지는 시중의 거의 모든 제품인 액상과당과 물엿, 옥수수 단맛을 내는 콜라, 사이다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시민단체 주도하에
국민청원 20만 명을 모았던 GMO 완전 표시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답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GMO 식품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받아야 하는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레 스며들어온 GMO 식품을 식생활에서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인지하고 되도록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2종 주방세제 안 쓰기. 설거지는 미룰 수 없는 꼭 해야 할 집안일 중에 하나인데요. 설거지를 하려면 주방세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방세제의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3종 등급은 식기를 세척하는 데 적합하고 1종 등급은 식기는 물론 과일 채소까지 안심하고 세척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씻어낸다고 해도 잔류세제는 존재하고 우리도 모르게 섭취하는 주방세제의 화학성분은 몸속에 축적되어 암이나 각종 피부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나무식기, 뚝배기, 도마 등은 나도 모르게 주방세제로 씻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방세제로 씻게 되면 그 사이로 세제가 다 스며들어 세균이 번식해 우리가 다시 다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간접적으로 섭취하는 잔류세제는 1년에 소주잔 2잔 분량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 주방세제의 등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 세제는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보존료를 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식기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도 세정할 수 있는 등급이며 이종 세제는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성분으로 식기류 사용만 가능하고 3종은 산업식기류와 식품가공기구만 씻는 세제입니다. 보통 마트에서는 1종과 2종이 유통되는데요. 2종은 제품 자체에 별도 표기되지 않으며 1종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편리함 때문에 식기세척기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요. 식기세척기,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주방세제의 뒷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적혀 있지 않다면 건강을 위해 바로 일종 주방세제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암 예방을 위해 일상에서 하면 안 되는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GMO 식품 안전 표시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세상은 강대국, 강대기업, 결국 강자 위주로 돌아가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씁쓸하더군요. 영상 참고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회춘하세요.